안녕하세요. 퀴즈사랑 구독자가 500명 돌파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축하 문자도 보내왔네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6회차 시작합니다. 1단계입니다. 다음 중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어머 웬일이니 이런 말 할 텐데요. 자, 1번 웬일이니, 2번에 웬일이니. 자, 어떤 게 맞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이 맞죠. 자, 웬일은 어찌 된 일, 어떻게 된 일, 이런 뜻이죠. 이 늦은 밤에 웬일이야, 웬일로 여길 다 왔어 할 때 이런 웬자를 쓰고요. 왜자 쓰는 거, 이런 왠지는 왜인지의 줄임말, 왜 그런지 모르게 왠지 낯설다, 이런 말 할 때만 이런 아이의 웬자를 씁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이런 웬자를 씁니다. 자, 2단계 넘어갑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등번호는 1번 9번, 2번 23번. 농구 황제 등번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23번이죠. 자, 마이클 조던은 1963년생 23번 영구 결번됐고요. 9번은 허재죠. 농구 대통령 별명 갖고 있는 허재의 등번호입니다. 참고로 이 마이클 조던 등번호가 어떻게 해서 23번이 됐냐 하면요. 어린 시절에 자기 친형 레리 조던하고 1대1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했는데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형 반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형 번호가 그때 당시에 45번이었다고 하는데요. 45번의 절반 수준인 23번으로 하게 됐다고 하네요. 자, 근데 정작 그 친형 레리 조던은 키가 173cm에서 멈춰서 농구를 포기했다고 하고요. 마이클 조던의 5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혼자만 키가 198cm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자, 3단계 넘어갑니다. 천주교와 이슬람교에서 공통적으로 싫어했던 동물은 1번 개, 2번 원숭이. 천주교, 이슬람교 공통적으로 싫어했던 거 뭘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 개입니다. 자, 천주교에서는 조선시대 때 서양인 선교사가 마을에 들어가면 개가 짖어서 방해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가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 피신 중에 개가 짖어서 들킬 뻔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란에서는 개 동반 외출 금지고요. 아파트에서 개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2011년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란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슬람의 시아파의 종주국이죠. 자, 4단계 넘어갑니다. 다음 중 유럽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1번 영국, 2번 프랑스, 3번 독일. 네, 정답 뭘까요? 네, 영국이죠. 자,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를 했습니다. 2020년에요. 영국의 이 유럽연합 탈퇴를 브렉시트라 그러죠. 이 브리튼, 영국을 의미하는 브리튼의 엑시트, 탈퇴, 뭐 탈출, 출구 이런 뜻인데요. 브리튼과 엑시트를 합해서 브렉시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국은 당연히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EU 가입 28개국 중에서 8개국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국 화폐를 사용하는데요. 스웨덴, 덴마크, 체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은 EU 가입했지만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자, 5단계 넘어갑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스웨덴, 2번 스위스, 3번 쿠바. 의사 많은 나라 어디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쿠바입니다. 의외죠. 자, 쿠바는 교육과 의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0.2%밖에 안 되고요. 대학 진학률은 한 7,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명당 의사 수가 약 9명인데요. 우리나라는 3명이 안 되죠. 서울이 한 3.1명 정도 되고요.
지방에 가면 뭐 한 2.5명, 뭐 2.6명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3명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쿠바가 의사 수는 많지만요, 이 의료 인프라가 안 좋답니다. 첨단 장비도 부족하고 의료 시설도 좀 수준이 낮고요. 그래서 이 인프라는 개도국 수준이고 의약품도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쿠바의 현실을 빗댄 말이 공원은 천국인데 입원은 지옥이다, 이런 말로 대변되고 있죠. 자, 6단계 넘어갑니다. 자, 조선시대 삼정성이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말하는데 삼정성의 서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순으로 올라간다. 2번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순으로 올라간다. 3번 좌의정, 우의정은 동일하고 영의정이 가장 높다. 네, 정답 뭘까요? 네, 1번입니다.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순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삼정성은요, 품계는 똑같습니다. 다 같은 정일품인데요. 품계는 똑같지만 서열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의정이 가장 낮다는 얘기죠. 우의정 다음에 좌의정, 좌의정 다음에 영의정, 이런 순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시대 때 보면 대부분이 우의정을 먼저 한 다음에 좌의정으로 승진을 하고요. 그리고 영의정으로 승진이 됩니다. 좌의정에서 우의정으로 발령이 나면 이거는 좌천의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7단계 넘어갑니다. 아래의 클래식 음악 작곡가 중 바흐와 핸델보다 앞서 활동했던 인물 2명은 누구일까요? 자, 여기 12명의 작곡가가 있는데요. 자, 우리 클래식에서 보통 바흐 그러면 음악의 아버지 그러고요. 핸델 그러면 음악의 어머니죠. 자, 그러면 바흐와 핸델 이전에 활동했던 인물은 없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여기 12명 중에 바흐와 핸델보다 앞서 활동했던 더 고참, 더 대장인 사람을 두 사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답 뭘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헬벨과 비발디입니다. 첫 번째 줄 위에 맨 앞에 있는 파헬과 끝에 있는 비발디, 이 두 사람이 바흐와 핸델보다 앞선 인물입니다. 자, 바흐와 핸델은 1685년생 동갑이죠. 파헬벨은 165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바흐 핸델보다 32년 앞서서 태어난 인물이고요. 퍼셀은 1959년생인데 26년 앞선 인물이고요. 비발디는 7년 앞선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흐와 핸델, 그리고 파헬벨, 퍼셀, 비발디 이런 5분을 우리가 바로크 시대 음악가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하이든부터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이 네 사람이 대표적인 고전파 음악가고요. 멘델스 존 이후의 음악가들은 대부분 다 낭만파 음악가라 그러죠. 여기 있는 쇼팽, 슈만, 바그너,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스트라든지 드보르작, 뭐 요한 스트라우스 2세, 그리고 엘가, 뭐 이런 사람들까지를 우리가 통상 낭만파라 그러고요. 그 이후에 뭐 국민악파라든지 뭐 인상주의 음악가도 있는데요. 그거는 크게 보면 그냥 낭만파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를 이제 현대 음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우리가 보통 클래식 음악을 고전 음악이라 그러고요. 영어로 그냥 우리가 클래식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냥 클래식 그러면은 서양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클래시컬 뮤직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말하는 고전 음악으로 서양인들이 이해를 합니다. 자, 클래식은 일종의 콩글리시죠. 정식 영어는 클래시컬 뮤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요. 바흐와 핸델을 유럽에 가면 통용이 안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이거는 일본 출판사에서 만든 용어인데요. 한국과 일본에서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정작 유럽에서는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 누구인지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자, 7개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 문제도 은근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4개는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가족이나 절친, 동료분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소개는 저에게 제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7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